네, 잘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1주차 과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많으실 예정인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학작 때 뭐 밥도 드시는 분도 있고 인스타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많던데 네, 앞으로도 쭉 그래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프론트를 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친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 내용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리액트 진짜 간단하게 배울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리액트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쓰다 보면서 느꼈었던 여러 페인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리액트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세팅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액트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는 게 뭐냐면 JSX가 뭔지, 컴포넌트가 뭔지, 요건 사실 부가적인 내용이고, 리액트의 근본은 저는 플럭스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랑 버추얼 돔, 요거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액트 개념을 대강 이해하는 거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지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제에서 익히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늦게 오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은 이름 한 번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음 수업에서 그런 거 배울 거거든요. 뭐 유즈 스테이트가 뭔지, 유즈 이펙트가 뭔지 이런 것들 배울 건데 그런 거에서 익힐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배울 거는 리액트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거에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주차에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주구장창 했잖아요. 막 뭐 get element by id 써가지고 add event listener 달고 이런 행위들을 계속 했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저는 정말 거지 같던데 되게 힘들었어요. 일단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했었냐면 돔 노드를 직접 불러왔고요. 그 돔에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놨고 그 이벤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그려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플러스 버튼 누르면 뭔가 커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버튼 가지고 와. 그리고 띄워주는 애 가지고 와. 그 다음에 버튼이 클릭이 되면은 업데이트 해줘. 이제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해줬었던 거죠. 불러오고 그려주고 이런 과정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일단 돔 노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디나 클래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휴먼 에러가 엄청 발생하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겪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버튼 이렇게 써야 되는데 T를 하나 뺀다든지 뭐 이런 식의 휴먼 에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온 걸 기준으로 다시 트리를 그리잖아요. 이거 자체가 수정을 양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오고 읽어온 값을 기준으로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방향의 수정이 허용이 된다. 그래서 잘못 보이면은 렌더링이 이상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이렇게 한 뭉탱이로 다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리는 기준이랑 그려지는 곳이랑 같은 거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리는 기준을 이 그려지는 돔 쪽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저장을 해놓고 돔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이 기준만 업데이트하면은 자동으로 돔이 그려지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단방향성으로 제한을 걸자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럼 단방향성이 지켜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마이너스 버튼 이거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이거 한번 복붙을 해볼게요.
요거 우리가 만든다고 쳤을 때 얘를 누르면 이 6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이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 카운터 이너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넘버로 바꾼 다음에 뺄셈을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카운터 이너 텍스트가 다른 조작에 의해서 누가 헬로우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불러오고 그거를 직접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런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만들고 싶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렌더링이든 렌더링 기준을 세워서 업데이트를 하든 아니면 이 업데이트 순서들을 조절하든 이게 그냥 한 뭉탱이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싹 다 쪼개서 만들 수 있어요. 어려운데 그냥 쓱 들으세요. 만약에 이벤트 리스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냥 수정을 해버렸죠. 아, 이거 그냥 즉시 불러와서 그냥 이너 텍스트에 바로 그냥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렌더링 하는 부분이랑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놨으니까 이 디스패치라는 건 이제 지켜본다는 거거든요. 이 지켜보는 거에다가 이 이벤트가 뭔지를 전달만 해줘요. 그럼 이 디스패치가 뭘 하냐? 얘는 우리가 렌더링의 기준이 되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애거든요. 그 렌더링의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렌더링 해주면 되겠죠. 이 흐름을 조절해주는 애가 디스패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렌더링의 기준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스토어라는 애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스토어라는 거에 들어가 있는 이 스테이트 변수 있죠. 얘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큰 차이냐면 이전에는 카운터 닷 이너 텍스트에 직접 들어가서 얘 값을 읽은 다음에 얘가 6인지 7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요 코드에서는 아예 밖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카운터가 그냥 자바스크립트 변수거든요. 이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저장을 해두고 이 이벤트에 따라서 얘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플러스를 해주든 마이너스를 해주든 그러면 이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렌더링을 하는 거가 보이시죠? 이 스토어를 기준으로 렌더링을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하고 싶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솔직히 이해 안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려면 되게 많은 코드를 써야 돼요. 저 일일이 다 사실 이거 5줄이면 해결되는 건데 이렇게 왕창 길게 쓰는 거고 파일도 다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쉽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라이브러리가 리액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리액트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편하게 만든 친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 이 자바스크립트가 요걸 기준으로 이 렌더링을 하잖아요. 이 렌더링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JS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TML 태그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걸 그릴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근데 이게 HTML 태그가 아니고요. 일종의 표현식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써두면은 알아서 돔 노드들을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알아서 리액트 돔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가지고요. 그냥 쿵짝쿵짝 돌면서 이거를 HTML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사용을 하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그릴 수 있는지를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다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운터라는 친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얘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거든요. 버튼 하나씩을 컴포넌트로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하나하나가 들어간 이 전체 덩어리 이걸 카운터로 잡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이 UI가 얼마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컴포넌트랑 기능이 얼마나 중복되는지에 따라서 구분 영역이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지가 이건 되게 간단한데 p 태그라는 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만든다고 치면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다른 텍스트 쓰고 싶고, 두 번째 텍스트에서는 또 다른 텍스트를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프롭스를 사용해서 내려줄 수 있어요. 그 프롭스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가 쳐져 있는데, 여기에 컴포넌트마다 달라지는 데이터를 변수로 지정을 해놓고, 이걸 렌더링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길고 장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리액트를 사용할 때 렌더링 로직이 돔에 의존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get element by id를 사용해서 가지고 온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아예 그 돔에서 뭔가 가지고 오는 행위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HTML 파일 클래스명 보고 돔 가지고 오고 렌더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리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리기 위해서 JSX 문법이 탄생을 했고 이 JX 기반으로 리액트 돔이라는 친구가 이 돔 노드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index.html 파일 들어가시면 바디 안에 그냥 요거만 있거든요. 요 루트라는 div 태그 하나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get element by id 이런 것들을 직접 쓸 일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만들고 싶은 화면을 그리기만 해요. 빡빡 그리기만 한다. 그리고 그리는 기준은 state라는 친구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리액트가 그리기만 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매번 전부 다 다시 그리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일단 연습장에다가 그려보고 원본이랑 다른 부분만 고치는 게 바로 버추얼 돔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바뀐데 그러면은 얘 밑에 있는 건 싹 다 바꿔주거든. 이 바뀌는 애에 밑에 있는 애들을 싹 다 바꿔주면 이 부분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요 세 개는 남겨두고. 만약에 이 버추얼 돔을 안 썼다고 하면은 요 위에 있는 세 개도 싹 다 갈아 끼웠어야 맞잖아요. 근데 연습장에다 미리 그려놓고 이 바뀐 부분만 알아서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돔 API 막 이런 거 쓰잖아요. 뭐 이너 HTML에 뭐 문자열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런 거 할 때는 그러면 아래 게 렌더링이 안 되나요? 라고 하면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쓰면은 부모 노드가 변경이 돼도 자식 노드가 변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스테이트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리렌더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위에 걸 예시로 좀 들어보면 얘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죠. 예시가 좀 잘못됐네요. 여튼 자식 노드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은 버그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겪어본 적이 없기는 한데, 예전에 페이스북인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화면이 막 안 뜨고 그런 버그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부모 노드가 변경이 됐는데, 자식 노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 버그가 계속되는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를 공유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렌더링을 한 방에 해주는 기능이 필요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는 얘 바뀌면은 얘 하위 노드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API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근데 리액트는 무조건 다 싹 다 갈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보다 성능은 낮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렌더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버추얼 돔을 쓰면 성능 좋아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 사실 리액트 자체가 성능이 그렇게 좋은 라이브러리가 아니고요. 좋지 않지만 그나마 낫게 하기 위해서 버추얼 돔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밑에 거를 싹 다 다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리액트는 완전 싹 다 다시 그리려고 했다가 버추얼 돔을 거쳐서 일부만 다시 그리게 만든 거기 때문에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보다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확실한 렌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그가 적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리액트는 그리기만 하고 싶어 하는데 얘를 그럼 밑에 있는 거를 다 부시고 다시 그리는 건데
언제 그러면 부시고 다시 그릴지를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유즈 스테이트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거를 사용하시면은 상태라는 게 나오고 그 상태를 업데이트해주는 함수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 카운트라는 값이 바뀌면은 이 카운터 전체를 업데이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그리는 기준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그리는 기준을 예전에는 도움 노드 안에다가 뒀지만 리액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변수를 따로 두고 걔를 스테이트로 지정을 해서 걔가 변경이 되면 걔랑 관련된 거를 싹 다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내일이래.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유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어, 이런 식으로 초기 값도 넣어줄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렌더링이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런 값을 안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0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count라는 이 스테이트의 초기값이 0이 되거든요. 이 값이 처음에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보는 첫 화면에서는 0이 보일 거고요. 만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set count라는 함수가 보이시죠? 얘는 말 그대로 이 상태를 변경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새로운 값으로 스테이트를 바꿔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랑 스테이트를 변경한 함수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내일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use state를 사용해서 count라는 state를 지정을 해뒀잖아요. 이 counter라는 이 컴포넌트에. 그러면 이 counter는 이 count state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값이 바뀌면은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버튼이 클릭이 되면 set count가 일어나고 얘가 이제 dispatch 같은 기능을 해서 얘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면 얘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자동으로 밑에 게 싹 다 렌더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식화를 해봤는데 버튼을 클릭해요. 이게 어떤 행위가 일어난 거죠. 그럼 이 행위가 일어나면 도움 노드를 막 건드리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저장된 어떤 변수, 이 카운터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줘요. 그리고 이 카운터 스테이트랑 관련된 모든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을 해준다. 요 과정이거든요. 이게 플럭스 패턴이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안 와닿을 거거든요. 안 와닿아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액트에서 막 내가 만든 노드를 내가 직접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안티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튼 리액트는 무조건 그리고만 싶어 한다는데 그 그리는 시점은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을 플럭스 패턴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무조건 그리기만 하진 않아요.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수기 저희가 계속 봤었는데 요거를 그러면 리액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돔을 직접 읽어가지고 카운트 값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렌더링의 기준이 되는 값이 스테이트가 돼요. 그래서 얘를 돔이랑 분리를 아예 해버리고 얘가 변경이 되면은 하위의 노드, 관련된 노드는 싹 다 다시 그려주는 패턴으로 변경이 됐다. 절대 이런 식으로 다시 절대까지는 아니에요.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불러올 일이 그렇게 필요할 때가 아니면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무조건 그리기만 하고 싶어 한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불러올 수 있어요. 접근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유즈 레프나 유즈 이펙트 같은 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문서 보면은 얘 제목이 탈출구거든요. 그래서 리액트스럽지 않은 리액트 없이 구현된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할 때 이런 탈출구들이 필요하면 써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이런 룰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럴 것 같아요. 스테이트 관련된 퀴즈는 사실 조금 셋 스테이트나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로 미루고요. 과제부터 공지할게요.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아니다. 아닙니다. 개발 환경 세팅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반에 이론적인 얘기 많이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결국 과제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팅 가이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윈도우 쓰고 있으면 WSL 사용해 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윈도우 쓰면서 큰일이 발생하진 않았는데요. 발생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WSL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맥이나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WSL 꼭 깔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 맞다. 그리고 가끔 희한하게 쓰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거 켰을 때 어떻게 접근하더라? 잠시만요. WS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이렇게 물결표 나와 있으셔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어디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있냐면 무슨 막 MNT, C 하고 본인 막 데스크탑 막 이런 거. 막 이런 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닌데 이 WSL 자체가 이 C 드라이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엄청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WSL 안에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작업 환경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Node.js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진짜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WSL 쓰시는 분은 그냥 요거 리눅스 기준으로 NVM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WSL 쓰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맥 쓰시는 분도 NVM 쓰시면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버전은 22.19.0 이렇게 안정된 버전 깔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설치해 보세요. 요거 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이제 Node.js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돌릴 수 있는 환경 설치해 주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자바스크립트 주구장창 쓰실 테니까 이런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쫙 복사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거의 시간 얼마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한 3분 걸렸네. 이미 깔려 계신 분은 버전 솔직히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다 되신 분은 옆에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좀 도와주세요.
되신 분. 손. 난 됐다. 아직 대다수가 안 됐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다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환경이 다 다르네요. 너무 아찔한데. 한 30분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나는 됐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많아졌네요. 안 되시는 분들 혹시 선착순 한 명으로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돼요? 시간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버전 안 뜨고 그러면은 껐다 키면 보통 되거든요. 그 쉘을 껐다 키든가 하면은 보통 돼가지고 아니면은 어디더라? 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분투는 배시알씨 그거 소스 배시알씨 이렇게 치면은 환경 변수 업데이트 되거든요. 만약에 버전 쪽에서 문제 생기면은 아마 그것 때문일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얀을 쓸 거거든요. 왜 얀을 쓰냐라고 하면은 딱히 이유는 없고 제가 뭐 그냥 많이 써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얀 대시 V 쳤을 때 뭔가 출력이 될 거거든요. 근데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될 거라서 npm을 사용해서 이렇게 얀을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npm이랑 얀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모든 거를 다 짤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잘 만들어준 그런 이쁜 리액트 같은 라이브러리 쓰고 싶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라이브러리 코드들을 잘 관리해주는 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는 얀 쓸 거예요. 설치해보세요. 이거 이것도 35분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 대부분이 되셨네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VS 코드 다 설치되어 있으시죠? 근데 아마 다른 에디터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쓰셔도 되거든요? 제 조언도 웹스톰 썼어요. 웹스톰 썼는데, 그분이 웹스톰 쓰다가 아이디 한번 터뜨려가지고, 근데 만약에 아이디 관련된 에러가 발생하면 제가 좀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아마 안 생길 거예요. 아마 아이디 이상한 거 쓴다 그랬다고 해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진 않을 텐데, 네, 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VS 코드 쓸 거예요. 그리고 저희 VS 코드 익스텐션 설치 이거는 그냥 옵션이거든요.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된다. VS 코드 자체가 그냥 메모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익스텐션을 좀 설치를 해주셔야지 뭔가 기능이 올라가는 거라 프론트 개발할 때 보통 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는 바이옴이랑 WSL 뭐 길렌즈 긴모지 막 이런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다 까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까신 것 중에 유용한 거 있다 그러면 자단방에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프로젝트래. 그 과제를 진행하실 때 제가 미리 템플릿을 깔아놨어요.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이제 리액트 기본 템플릿이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카피해서, 카피한데, 요거 use this template 요거 여러분 다 쓰셨죠? 이건 과제할 때? 그래서 create a new repository 해서 여기에다가 오너 나로 설정을 하고 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적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둔 템플릿을 앞으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미리 세팅을 다 해놨어요. 뭐 린트라든지 뭐 이런 거 바이옴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그래서 뭐 어떤 거 쓰느냐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타입스크립트 쓸 거예요. 철자가 잘못해서 붙이겠습니다. 네, 타입스크립트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를 계속 썼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특징이 타입이 없거든요. 파이썬처럼. 그래서 막 내가 초반에는 문자열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숫자로 바꿨어.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뭐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보통 웹 개발에서는 그러면은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게 타입 에러들을 잡아주는 친구가 타입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옴은 솔직히 말하면 빨라서 썼고요. 이제 린터라는 게 있어요. 린터는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하실 때 그런 것들 고민하실 거거든요. 막, 뭐, 그런 것들 뭐라 그래야 될까? 안 쓰는 변수를 그냥 남겨둔다든지, 선언만 해놓고 한 번도 안 쓴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가 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매터는 뭐냐면, 막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막 큰 따옴표 쓸지, 작은 따옴표 쓸지 이런 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싹 다 이쁘게 꾸며주는 애가 있거든요. 이제 프리티어라고. 그런 것들을 결합한 되게 빠른 정적 분석 도구가 바이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하지 않는 코드나 패키지 같은 걸 찾아주는 도구가 있어요. 이제 lib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지금 다 깔려 있거든요. 이 템플릿에.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적 분석 도구들을 한 방에 그냥 쓰실 수 있게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커맨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요 체크 올 같은 거는 아마 구글에도 안 나올 거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지정한 그 커맨드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은 정적 분석이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뭐 내가 이상하게 쓴 거, 아니면 뭐 타입 에러를 냈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은 PR 창에 빨간색 X 표시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푸시를 하시기 전에 한 번씩 정적 분석을, 이거 왜 이럴까요? 이 아닙니다. 그래서 푸시하시기 전에 정적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PR 창에서 어차피 막힐 테니까요. 꼭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다 나머지도 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 GPT 엄청 쓰실 거잖아요. 이때 이제 막 그런 애들 있거든요. 막
밈 같은 게 있는데 테스트 코드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뚫어야 되냐 그러면 테스트 코드를 바꾼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프론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biome.json 요거를 변경하면 에러가 사라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CI 내용을 수정해서 강제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것도 무시하시면 되고요. 명령어 수정해서 CI 통과도 무시하시면 되고 기타 이런 린터 같은 거 무시하는 행위들 모두 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업물은 여러분들 1주차 과제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다 버셀로 배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버셀에 GitHub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만든 레포지토리 등록한 다음에 예전에는 아더스라고 설정해서 배포를 했다고 하면 잠시만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따로 뭔가를 올리진 않았군요.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을까? 뭐,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될 텐데 잠시만요. 어, 이제 그때 우리가 이런 창이 떴었잖아요. 예전에는 아더라고 떴을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만든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비트라고 자동으로 감지가 될 거예요. 이걸 그냥 안 건드리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 값을 안 바꾸시고 그냥 바로 배포를 하시면 알아서 잘 될 거고요. 저번에 저희가 아더로 배포를 했다고 해서 그럼 다시 아도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감지된 값으로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 개발 환경 세팅 가이드에 따라서 세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세팅 안 되면 앞으로 과제를 못 해가지고 요거를 반드시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 가이드를 따라서 영상을 녹화를 해주세요. 밑에 어떻게 할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9월 19일 다음 세미나 오후 8시 전까지 잡담방에 업로드를 해주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세팅하는 방법은 터미널에서 Git 깔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터미널에 nvm-v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템플릿을 클론을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템플릿을 클론을 한 다음에 요 작업 환경 경로에서 얀 인스톨 한번 해주시고, 동일 경로에서 코드 점 이거 해서 VS 코드 열어주시고, src에 app.tsx 파일 연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요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렛으로 변경을 해서 빨간 줄 잘 뜨는지 확인해 보시고 save without formatting 하실 수 있거든요. 다른 ID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용하시면은 다양한 환경 설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save without formatting 사용해서 엔터 쳐주시고 얀 체크올 해서 이 터미널에서 린트 터지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저장했을 때 문제가 자동으로 고쳐지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VS 코드 터미널에서 얀 뎁으로 개발 서버 실행하신 다음에 크롬에서 접속해서 개발자 도구 열고, 네, 열고 요 템플릿, 뭐래, 그냥 개발자 도구 여시면 됩니다. 열기.
그래서 요 과정을 쭉 진행을 해보시고 개발 환경 잘 세팅됐는지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네, 된 것 같네요. 요거 어떻게 하시는지 다 이해되셨죠? 개발 환경 세팅. 그 다음에 리액트 사전 학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뭔 얘기 했는지 진짜 이해하시면 대단한 거고, 아마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이해가 왜 안 되냐?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리액트 선수 강을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액트 클론 코딩 강좌 있거든요. 노마드 코더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거에 1.1부터 7.10까지의 그 강좌가 있는데, 요거를 수강하시고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 앞에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에는 3시간 걸렸던 것 같고, 전체 강의 시간만 3시간이고, 실제로 실습을 하시면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할 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 이후에 퍼센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수강생 리스트를 쭉 봤는데 리액트를 이미 할 줄 아시는 분들도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저한테 DM으로 관련된 스터디나 프로젝트 내역을 전달해 주시면 그냥 이 강좌를 듣지 않아도 통과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걸 듣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변경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DM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사석습 넣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듣지 않으면 앞으로의 8주차까지의 내용이 정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넣은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부터 타입스크립트를 쓸 거예요. 네, 타입스크립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타입스크립트 학습을 위한 사이트도 제가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8-1장만 제가 딱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것만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뭔지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옛날 거라서 살짝 만료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 이 사이트 들어가서 간단하게 한 300자 내외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뭐 아무거나 그냥 뭐 워드로 쓰시든 마크다운으로 쓰시든 그냥 채팅으로 치시든 상관없고요. 그냥 요약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타입스크립트를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그냥 튜토리얼을 수강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은 저한테 마찬가지로 타입스크립트 관련된 스터디나 프로젝트 내역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요거 과제로 이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처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조원들과 무학자학 이번 주에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조금 많거든요. 오늘 4개 있는데 과제가 많지만 화이팅!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일찍 끝났네요. 시간 조절 실패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